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 바닥 경제가 무너질 거다.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줄파산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측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예측이 안 맞아야 되는데 이런 예측이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월 개인 파산 접수 건수를 보니까요 1000명입니다. 1009명이에요. 1009명. 이렇게 1000명씩 넘는 경우가 거의 잘 없다고 합니다. 서울 회생 법원장 서경환 법원장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월간 1000명의 파산이 나오는 달은 평상시는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1년간은 무려 4번씩이나 1000건을 넘었다. 이 말은 버티다 결국은 파산이라는 마지막 구제처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제처라는 게 이제 서울 회생 법원이라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게다가 파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그만큼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 그 어느 때보다 이 파산 건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올 1분기만 하더라도요, 개인 파산 접수 건수는 2622건입니다. 지난해 2364건이었거든요. 그때보다 10% 늘었고요. 2019년에 대비해보면 19%나 늘었습니다. 19%나.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19가 나기 전에 대비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직종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직종에. 모든 곳에서 개인 파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이. 자영업자에게도 개인 파산이 일어나고요. 실직자에게도 개인 파산이 일어나고요. 거기다가 자영업자 중에는요, 식당만 폐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매상에 슬리퍼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파산에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파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피아노 레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30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산 선고를 받잖아요. 참 이거 진짜 좋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경비원으로도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경비원으로도. 사는 게 진짜 팍팍해지는 거죠. 아니,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 하는데 이게 무슨 경기가 좋은 건지 진짜 묻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닥 경제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파산 법원에 가보니까 봄은커녕 한겨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겨울로 가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의 어떤 짙은 불황의 그림자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버티던 사람들이 1년 버티니까 더 이상 못 버티는 데다가
지금 1년 4개월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업종에서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만큼 지금 바닥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가 절망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산 법정에 가면요, 야, 진짜 소름이 끼칠 만큼요, 우울한 상황입니다. 나이가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합니다. 이 말을 끊이지 않아야 되니까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50대 남성입니다. 왜 나를 피해 다니느냐, 남은 재산 더 있지 않느냐 하고 채권자가 이야기하니까 이 50대 남성은요, 지금 가족과도 떨어져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하면서 울먹거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 서울회생법원이라는 게 경제의 중환자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최악이거든요. 바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 그 상황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파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들이 이렇게들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요, 이 자영업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역대 처음으로 말입니다. 자영업자 파산 보다가 셀러리맨의 파산, 회사원의 파산이 더 커졌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결국은요, 회사에 다니다가 잘리고, 가게에 다니다가, 자영업자에 다니다가 가게가 사라지고, 이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 버티다 못해서 회생법원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 30대, 40대, 특히 40대 경제허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길거리로 밀려났습니다. 뭐 항공사만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제조업도 몇몇 제조업을 빼놓고는 다 어려워졌잖아요. 게다가 최저임금 올렸죠. 주 52시간제 도입하죠. 이러니 기업들이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더니 이들은 재취직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카드 빚이었어요. 카드 빚. 카드 빚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못 버틴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요, 자영업자든 회사원이든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측해 드렸던 것처럼 줄폐업에 무더기 폐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파산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진짜 아직도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영업자 DSR입니다. DSR은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내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느냐 하는 비율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가 38.3%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40%가 넘으면요, 생활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요.
결국은 원리금을 연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리금을 40%가 넘으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야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예, 이거 40%까지만 하자 하고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겠다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요.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잠재적 파산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큽니다. 잠재적 파산자. 더 상황이 심각한 건 여러분 지금 대출 만기 연장해 줬잖아요. 이자 상환 유예해 줬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더 심각합니다. 42.8%까지 늘어납니다. 42.8%까지. 이게 한국은행의 조사입니다. 이렇다면 지금 우리 바닥은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업종별로 들어가 보면요. 미용실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개인 서비스. 여기는 원리금 유예가 없을 경우에 DSR이 64.7%예요. 64.7%. 내가 버는 돈 중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될 게 64.7%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으면 64만 7천 원을 원금 이자 갚아야 돼요. 그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PC방이나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60.9%입니다. 100만 원을 벌으면 60만 9천 원을 빚 갚는데 이자 갚는데 써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자영업자 부채가 저는 엄청난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4차 대유행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더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자영업자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더 심화될 거고요. 이게 가계부채와 연계가 된다면 저는 가계부채에 어떤 큰 충격도 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빚보증이나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거는 낮지요. 그런데 사업 실패가 지금 45.7%예요. 그중에 실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로소득 감소 이게 직장인들이거든요. 직장인들이 48.9%가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지금요 바닥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계의 핵심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로소득도 지금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부채 만기까지 지금 한꺼번에 덮칠 때는 그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사업 실패가 이게 자영업자잖아요. 실직이 근로자입니다. 자영업자보다 근로자들의 개인 파산이 늘었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바닥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영업자고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영업자가 없어지면 일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처절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바닥경제는요 지금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지금 엄청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계속 개별 방역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통제 방역을 한다면요 무너지는 거 진짜 감당 안 됩니다.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 감염이 많이 되는 건 어떡하냐고요? 빨리 백신을 구해서 대체제를 만들어야죠. 백신을 구해서. 정부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경제 잡고 방역 잡고 두 가지 다 잡는다고 이야기했던 정부가 큰 오판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요. 자영업자들의 부흥계, 셀러리맨의 부흥계, 예, 이까지 갔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개별 방역에 주력하고요. 통제 방역,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가 이제는 끝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백신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바닥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 최악의 상황을 맞더라도 바닥 경제는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예, 밀린 빚이나 이자를 갚을 수가 있을 겁니다.